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오후 11시 21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제가 감기에 걸렸어 가지고 영상을 좀 또 오랜만에 찍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조금 좀 들어보시면은 약간 코먹은 좀 소리가 날 것 같은데, 네, 잘 들어주시고. 일단 비트코인 현재 23,200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애들 위주로 좀 많이 좀 빠졌어요. 그래도 이게 저점 대비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횡보해준다고 하면 뭐 알트가 이 이상으로 막 알트만 엄청나게 빠진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좀 오래 횡보를 하다가 좀 하방 쪽으로 무게를 두고 이동을 이탈한다면,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던 친구들일수록 조금 더 하락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뭐 보시면은 옵티미즘 이런 애들은 물론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원래 레이어 2 뭐 이런 섹션으로서도 굉장히 좀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발행량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이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긴 뭐 예로 25년부터 이제 상승장이라고 치면은 그때까지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좀 그런 코인들이 좀 많이 있죠. 뭐 앱토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론 단기로 제가 말했던 거는 이런 좀 어떤 이슈가 왔을 때, 혹은 상승 잠깐 반등 상승장 반등장이 왔을 때 이렇게 좀 스윙 형태로 들고 이득을 보시고, 이제 비트 개수를 늘리는 최종 형태로 계속해서 비트의 개수를 좀 많이 늘려두자, 좀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이게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다음 사이클 전에 비트 어떤 독주 상승이 이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까지 해서 비트 개수를 최대한 좀 많이 늘려두는 것을 목표로다가 준비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좀 크게 매매를 2번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들 변수들을 좀 봐야겠지만은, 이제 크게 큼지막한 코인들 2가지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기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어떤 큼지막한 내러티브를 위주로 좀 이 시장을 봐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좀 약간 좀 5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정리해서 이제 오늘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김프 같은 경우는 1%좀 아래로 내려왔고요. 올라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역프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1% 정도가 됐고,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튀었다가 어제 오늘 해서 좀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1,400원대 위로 올라오면서 환율 변동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프 포함한 테더 가격은 1,330원 정도 되고요. 요게 이제 저번 달에 우리가 매수를 할 겸, 그리고 마침 이제 달러 전환을 해두셨다면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수 타이밍과 좀 맞물렸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번 달까지 해서 원화로 전환했었던 것들을 다시 달러로 일부 좀 보내놨고, 지금 3월에도 추가로 환율 보면서, 또 이제 시장 보면서 추가로 다시 달러로 조금 더 밀어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변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은 계속 목이 막히네. 요거 보시면은, 네, 보시면 이제 이게 반감기 사이클마다의 어떤 그 기간별 이제 조정이 어떻게 왔었는지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보통 대략 366에서 396일 사이에 반감기가 이제 왔었고, 그 사이 구간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이제 이렇게 딱 검은색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를 뚫으면은 뚫는 순간 이제 본격적인 좀 상승장으로서 진입이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되는 좀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아직 뚫진 못했지만은 지금 바짝 아래에 붙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게 지금 대략 뭐 한 24,000, 25,000 그 이상인데, 이제 차트상으로도 그 구간이 뚫리냐, 뚫렸을 때 굉장히 또 강한 어떤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것을 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런 아직까지도 이제 저점은 찍혔을지언정 아직까지도 약세장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분석들이 좀 많이 갈리죠. 뭐 작년 말까지만 해도 막 다들 막 경기 침체 뭐 온다 뭐 어쩌고 상반기 좋지 않다 뭐 하다가 또 1월 되니까 갑자기 또 말 바뀌어가지고 상반기는 좋다 대신 하반기 조심해야 된다, 내지는 이제 우리는 경착륙 또는 아니면 아예 뭐였죠? 노랜딩이었나? 아예 뭐 경기 침체 없이 간다, 스무스하게 간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근데 또 3월 들어오니까는 막 또 이제 금리 0.5% 가냐 마냐 막 이거 얘기 다시 나오면서 물가 잡히냐, 생각보다 안 잡힌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장세가 진짜 그만큼 변동성이 클 것이고 또 그만큼 기회도 많겠죠. 1월, 2월 굉장히 강렬했던 한 달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을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이게 좀 두렵다 그러면은 이번 해는 적어도 이제 연말쯤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서는 막 그렇게 크게 막 포모 느끼실 필요 없고 좀 최대한 안전하게 시드 모아가는 느낌으로다가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바닥을 찍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번에 이제 바닥은 이제 저 뒤죠. 저 뒤인데 지금 어떤 그 구간에서는 지금 이제 채널에서는 바닥이 다시 한번 또 찍힐 수도 있을 거, 충분히 찍힐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대략 뭐 2만 초반 내지는 2만 언더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죠. 4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채널 안에 갇혀 있긴 하지만 여기를 또 이탈했을 때, 그리고 이제 매크로 변수라든지 지금 최근에 또 막 이슈가 조금 됐었던 뭐 바이낸스 스테이블 뭐 이런 것들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좀 크게 매매를 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비트럼이 첫 번째이고요. 아비트럼이 출시가 된다면 바이낸스 직상장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내지는 이제 뭐 에이프라든지 옵티미즘처럼 뭐 다른 거래소 거쳤다가 뭐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뭐 바로 좀 메이저로 간다든지 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충분히 크립토 시장에서 하이프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토큰으로 나왔을 때도 이게 정말로 가격이 좀 초반에는 좀 뛸 수 있는 그런 토큰들이 첫 번째로 아비트럼, 그리고 두 번째로 수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트럼은 지금 보시면은 트랜잭션만 비교해 봤을 때 이더리움을 넘었다 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실링 아닌 실링인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만 보셔도 최근 옵티미즘도 많이 올랐었죠. 물론 불반등장 플러스 이제 코인베이스 이슈도 있었고, 근데 이거랑 별개로 어쨌든 TVL만 봐도요, 체인에 있는 그 어떤 돈들만 봐도 아비트럼이 월등히 높습니다. 거의 거진 이제 2배 정도가 되고, 그리고 아비트럼 내 활성 이런 트랜잭션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는 뭐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프로젝트는 없지만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레이어 2 그리고 레이어 1
이 두 가지 섹션으로서의 어떤 내러티브는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수익 관련해서 제가 이분 거 글 좀 볼 때마다 되게 글 퀄리티 되게 좋다라고 하면서 읽는 건데 이제 A4E1의 이제 스티브 씨라고 요 분이 이제 글을 잘 쓰셔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수위에 대한 되게 좋은 말들 이기 때문에 좀 그것을 감안하고 보셔야 되지만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제가 댓글로다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위 내용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트위터랑 텔레그램은 솔직히 뭐 그건데 제 거 트위터 링크를 올려드리면은 그거는 진짜 팔로우 해가지고 제가 글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팔로우하고 좀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 글 괜찮다, 내용 괜찮다, 혹은 이 프로젝트 괜찮다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보면서 리트윗하고 좋아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거 팔로우 하셔서 그 내용들을 같이 보시거나 내지는 이거 정말 괜찮다 하면 본인도 구독하셔서 그러니까 팔로우 하셔서 좀 보시면은 공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더보기란에다가 넣어놨어요. 링크를 아예 박는 그게 있어서 넣어놨으니까 이제 하시면 좋을 거고, 이거는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말고 한번 최근에 또 이 두 개랑 이제 세 번째로다가 AI 내러티브가 또 이슈가 최근에 됐었죠. 그래서 보통은 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큼지막한 예를 들어 디파이가 오기 전에 디파이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살짝 시장에 이렇게 딱 드러났다가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졌다가 실제로 그것들이 뒤에서 개발이 되고 어떤 물밑 작업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제 시장에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딱 시장이 준비가 됐을 때 반짝하고 나오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막 투자를 하고 뭔가 돈이 되고 실제로 그러는데, 이제 이게 뭐가 P2E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 이제 디파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AI 쪽으로도 좀 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AI도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그 다우메이커에서도 뭐 하나 하죠. 그 IU 하나 하고, 그리고 뭐 AI 관련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크립토 한정이긴 한데요. 검색해서 보시면 AI 관련해서 어떤 플랫폼 코인들도 몇 개 보여지는 것 같고, 물론 지금 투자하라고 하기에는 되게 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지금 이런 AI 관련 메타가 분명히 다음 사이클에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되게 좀 애매한 개념들이 많았잖아요. 뭐 웹3라든지 웹3 했을 때 뭔가 딱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다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이게 AI로서는 그게 뭔가 좀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놓고 이런 좀 AI 이런 토큰들 싱귤레리티 같은 토큰도 지금 바이낸스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실제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뭐 결국엔 프로젝트 성과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엔 돈이 되니까 이게 다시 한번 또 이게 붐이 되고 지금보다 시장이 더 큰 파일을 가져가는 그런 내러티브로 형성이 된다면 이제 그때 우리가 좀 크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좀 재밌어서 가져봤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소 토큰들도 이제 뭐 가격이 많이 줄어들었었다가 최근에서 이제 조금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저번에 소개드렸었던 OKX 거마운스 토큰이 OKB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었고, 지금 오늘 보시면은 MXC 토큰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어제까지 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대비 아직 토막이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 거래소 토큰들의 단점이 거래량이 좀 많이 적어요. 그래서 뭐 유동성도 부족하고 거래할 때 이제 이런 좀 단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소액 투자하고 내가 실제 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괜찮게 보고 있는 토큰들이라면은
뭐 수수료 그 전환할 겸 조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겟 토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쿠코인 같은 경우도 요거 얘기 한번 하려고 했다. 쿠코인 같은 경우도 얘네가 홍콩 거래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6월 이제 이후에 홍콩 내러티브가 이렇게 또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그런 거에 묶여가지고 쿠코인 토큰도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사실. 물론 쿠코인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그에 비해 시총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생각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중국 이슈라든지 OKB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그런 마인드로 이쪽 코인에 거래소 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유망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거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근에 거의 가격이 변동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부가 가격이 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끼켜봐야 뭐 한 20-30%? 심지어 이런 오르고 내리락 하는 것도 거의 막 런치패드 있거나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분부가 물론 지금 시총이 높기도 하고 그나마 분부는 이제 거코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받쳐주죠. 바이낸스이기 때문에. 근데 시총이 높기도 해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BUSD 뭐 통제라든지 이런 규제를 때문에도 제가 지금 막 뭐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확실히 뭔가 바이낸스가 지금 계속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도 그렇고 실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두들겨 맞고 있고, 실제로 그것들이 좀 뭔가 아직까지는 뭐 KO 펀치까지는 아니지만 잽으로 날리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다음 시장 전까지 해서 뭔가 어떤 미국의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바이낸스가 예전만큼은 못할 수 있겠고, 뭐 바이낸스 한 방에 무너지진 않겠지만은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파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최근에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뭐냐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도 상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좀 붕 떴었던 게 블러죠. 블러라고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를 갖다가 실제로 코인베이스가 투자했었고, 블러 상장을 바로 코베에서 때린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었고, 이제 실제로 투자했던 분들 수익이 많이 됐었는데, 보통은 좀 그렇게 메이저 프로젝트로서 뭔가 시장에 이제 강타를 하면, 그리고 그때 그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거래소들에서 되게 많이 상장을 했었어요. 굉장히 동시 상장으로. 근데 그때 바이낸스는 안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가 뭐 며칠 뒤에 상장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면서 막 사람들이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샹펑이가 블러 토큰 상장 안 한다 라고 댓글도 달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제 뇌피셜이긴 한데, 좀 뭔가 확실히 그 코인베이스가 결국엔 투자했었고, 그게 이제 어쨌든 미국발 SEC의 어떤 그 관리 감독 하에서 좀 이렇게 나쁘지 않은 움직임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좀 대항하는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뇌피셜로. 그래서 뭔가 좀 코인베이스 잘 되는 걸 보기 싫어서 상장을 안 한 느낌도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최근에 코인베이스 상장하는 것들 보면은 되게 막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코인베이스도 되게 막 자기네들 나름대로 막 심사 거쳐가지고 엄청 어렵게 상장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자기네들이 투자했던 프로젝트들을 그냥 막 상장시켜가지고 그쪽 이제 연계한 회사들이 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그리고 원래는 샘 뱅크먼까지 해가지고 이 시장의 어떤 선두주자들의 어떤 좀 화합도 있었다고 하면은 하락장이 오고 나서는 일단 샘이랑 짱펑 일기토했다가 바로 발렸죠. 나락갔고, 그리고 뭐 웬만한 메이저 프로젝트들 오너들도 뭐 나락간 일 많고, 그리고 최근에도 뭐 제네시스 뭐 파산 이슈 뜨면서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연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상방자오도 이런 규제들 맞으면서 좀 그런 시장에서의 어떤 알게 모르게 균열이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다. 물론 내피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USD 같은 경우 되게 재미있었던 게 이게 다이랑 페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요 한 일주일 전 사이에 BUSD 다이 페어가 이게 뭐 누가 잘못 판 건지 모르겠어요. 잘못 판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0.2달러까지 BUSD가 0.4토막 순간적인 그 뭐야 번개 같은 거래이긴 하지만 굉장히 내려가서 체결이 다 됐었던 좀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이를 갖다가 0.3, 4, 5 다 이렇게 쭉 걸어왔으면 아마 다 체결됐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재미있는 BUSD 발작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BUSD 마켓캡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미끄럼들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제가 그때 저도 기다리고 있었던 건 BUSD, USDT였는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확실히 이런 좀 페어 적은 곳들 공략하시면은 이런 것들도 되게 꿀팁이거든요. 예전에 고팍스 같은 경우도 USDC 상장하고 그거를 누가 막 잘못 사가지고 1 USDC 코인을 갖다가 막 몇백만 원에 사고 막 그런 체결도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어서 걸어놨는데 제 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스테이블 뭐 유동성, 변동성 이런 것들 활용한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돌연변이 매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도 이런 전략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은 며칠 됐네요. 며칠 됐는데 제가 영상 못 찍어가지고 이제 코인베이스 레이어 2 이제 베이스라는 이제 프로젝트라 할까요? 체인을 갖다가 이제 본인들 이제 주도하에 개발을 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테스트넷이고 토큰 출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뭐 토큰이 나올 가능성은 뭐 지금 당장은 뭐 없어 보이지만 뭐 추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얘들은 이제 일단 주식이 있죠. 사실상 코인이라는 토큰 주식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이스라는 체인이라고 할게요. 체인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디앱들을 이제 공략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 지금 아비트럼도 토큰이 없지만 아비트럼 위에 올려지는 디앱들이 굉장히 뭐 GMX라든지 뭐 최근에 뭐 카멜롯이라든지 뭐 벨라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흥했던 것처럼 베이스 같은 경우도 완전 비슷한 똑같은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토큰은 출시 안 하지만 그 베이스 위에 올려지는 디앱들이 뭐 덱스부터 해가지고 랜딩 플랫폼 뭐 디파이 관련한 많은 여러가지 프로젝트들, 그리고 NFT 같은 경우도 해가지고 분명히 이건 또 코인베이스가 밀어줄 것이고,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서 좀 하는 것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상장도 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처럼 베이스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코인베이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관련 제휴를 맺은 프로젝트들이 좀 노리고 있어요. 스시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보면은 베이스 체인 위에다가 뭐 이렇게 하겠다 막 이런 멘트들도 계속 날리고 있고, 물론 지금 테스트넷이라서 아직은 정식적으로 나오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만 조만간 마무리됐고 이게 출시가 된다면 실제로 정말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찾아야 될 만한
우리의 어떤 공부거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게 지금 투트랙이죠. 사실상 코인베이스가 이런 레이어 2 쪽으로 완전하게 강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방자와 같은 경우는 여러 방면으로 계속 시장을 좀 두들기고 있고, 최근에는 뭐 AI, NFT, 이거 피카소라고 재미로 한 거긴 한데, 어떤 이런 일련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좀 움직임들을 잘 주시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주시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을 주도하는 친구들이 어떤 곳으로 관심을 두고 움직임을 하는지 보시면은 그곳에서 결국에는 또 루키들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두 개죠. 코인베이스가 레이어 2로 확실하게 가닥을 잡고 가는 것.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레이어 2가 확실히 다음 사이클에는 레이어 1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집중이 될 수도 있겠고, 내지는 이런 베이스 위에 올라가는 이런 프로젝트들, 그리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런 AI 쪽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구나. 이런 AI 프로젝트가 어떤 것들이 나올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랑 좀 이어지죠. AI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은 찾아보시고 그냥 이렇게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리드하는 얘들이 어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빌드 온 베이스 이런 프로젝트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홍콩과 중국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최근에 한번 반짝했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실제로 그 돈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 반짝하는 어떤 상승이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만, 그런 돈들이 실제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 뭐 중국이 시장 개방을 했다, 오픈을 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준비하던 그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준비하는 어떤 레이어 1, 레이어 2가 프로젝트가 출시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얘들이 결국엔 또 다음 사이클에 이제 솔라나 루나 뭐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매틱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제 물론 뭐 네오, 뭐 네오 좋죠. 뭐 네오 좋은데, 뭐 파이코인 이런 거 좋은데, 비체인 좋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상, 이런 알트코인들을 투자하려면 신상을 항상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런 시장 개방과 그런 것들을, 그런 흐름들을 다 읽고 있는 어떤 투자사들 혹은 이제 개발한 애들이 분명히 이런 것들도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건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좀 눈길이 가는 거는 좀 콤플럭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 좀 눈길이 가는 거 말고는 다 구코인, 뭐 네오, 뭐 이오스 이런 거는 좀 삐삐인 것 같아요. 그 말고는 뭐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찾고 있습니다. 중국, 홍콩 내러티브가 이제 좀 관통되는 뭐 레이어 1, 이게 뭐 중국에서 뭐 굳이 개발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섹션으로 엮였을 때, 홍콩 섹션 했을 때 이렇게 딱 떠올 수 있는 그런 좀 토큰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이제 개발되고 나올까, 이런 것들까지 보시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봐야 될 거는, 최근에 스택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앱토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상승, 이 완전한 어떤 폭등한 코인의 뒷배경에는 결국에는 또 업비트가 있었더라 라고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택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딨죠? 스택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어제 그제였거든요. 사실 1달러 막 넘고 이러는 게. 보시면은 볼륨이 이 정도면 사실상 업비트에서 주도하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의 거래량도 분명히 있지만, 업비트에서 좀 주도해가지고 볼륨으로 이제 어떤 거래량 매수세가 받쳐주고 수급이 들어와서 좀 올라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업비트에 있는 토큰들 중에서 수급이 됐을 때 이게 글로벌적으로도 같이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코인이 확실히 이런 반등장에서는 좋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여러분도 이제 이 포인트를 좀 같이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아비트럼이 출시가 돼, 혹은 수위가 출시가 돼, 그랬는데 그 프로젝트들에서 업비트에도 뭐 바로 상장을 시키고 막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전개가 됐을 때 훨씬 더 상승의 이제 파워라든지 다양성이 큰 거죠. 업비트 자금까지도 같이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비트와의 어떤 커넥션, 수급의 어떤 그 통로까지도 같이 좀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념까지도.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제가 요즘 막 영상을 계속 못 올려가지고, 적어도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은 이 좀 되게 게을러져가지고 공부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서칭을. 근데 물론 하는데 이제 평소만큼 이렇게 막 열심히 안 하게 되는데 좀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을 하고 열심히 또 주 2회 영상을 목표로, 지금 시장에서는 불장 오면은 뭐 주 3, 4회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서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